돌아오는 청춘들 대시 귀농귀여의 붐은 왜 시작되었나. 도시를 떠나는 청춘들이 늘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귀농귀여는 작년층의 은퇴 이후 선택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귀농귀여의 주인공은 30에서 40대 젊은 세대로 바뀌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귀촌 인구는 약 46만 명에 달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새로운 창업 기회를 찾기 위해 시골로 돌아왔다. 왜일까? 도시의 높은 임대료와 불안정한 일자리 구조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확산된 로컬 기반 자립의 가치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스마트팜 수산물 직거래 플랫폼 농식품 스타트업 등 새로운 형태의 농어업 비즈니스가 늘어나면서 농어업은 낡은 산업이라는 인식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귀농귀여 창업지원금 제도는 이 변화를 견인한 핵심 요인이다. 최대 3억 원의 저리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하거나 수산물 가공 창업에 투자할 수 있다. 청년층에게는 창업 교육과 멘토링 주거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공된다. 도시에서 벗어나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젊은 세대에게 농어촌은 더 이상 낯선 땅이 아니라 기회의 장이 된 셈이다. 정부가 주는 창업지원금 어디까지 가능한가? 귀농귀여 창업지원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귀농귀여인의 창업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자금과 교육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최대 3억 원의 창업자금 주택구입 자금 7,500만 원까지 저리, 연 2%, 융자 가능.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 만 18에서 40세 미만 청년에게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 정착지원금 지급. 귀여귀촌 창업 및 주택지원사업 어업장비 구입 양식장 창업 가공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 최대 3억 원 융자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입주 프로그램 첨단 농업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며 기술, 경영 교육 및 스마트팜 단지 내 부지 제공.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초기 리스크를 줄인다는 점이다. 도시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임대료 인건비 초기 자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농어촌에서는 정부가 상당 부분을 지원한다. 또한 창업 전 단계에서 귀농귀여학교 농어업 창업 아카데미 등을 통해 경영과 세무 유통까지 배울 수 있다. 즉 이 제도는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농어업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원금 100% 활용법 대시 성공 귀농귀여인의 전략 지원금이 있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창업 3년 내 폐업률은 약 35%에 달한다. 지원금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사업계획서를 현장 중심으로 설계하라. 많은 초보 창업자들이 도시의 논리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귀농귀여 창업 지원은 현장성과 지속 가능성이 핵심이다. 지역 자원 수요 기후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 예컨대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스마트팜을 운영하려면 난방비 부담이 커지므로 에너지 효율화 설비를 포함해야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둘째, 멘토링과 네트워킹을 적극 활용하라. 각 지자체 귀농귀여 지원센터는 선배 창업자들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실패한 이유를 먼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전북 완주의 한 귀농인은 창업지원금으로 과일 건조 가공 공장을 세웠지만 지역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역 협동조합과 연계해 온라인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한 뒤 매출이 3배 증가했다. 셋째, 지원금의 분배의 전략을 세워라. 자금의 70% 이상을 시설 투자에 몰아넣는 경우가 많지만 창업 초기에는 마케팅과 유통 시스템 구축에도 20에서 30%를 배분해야 한다.
최근 정부도 단순한 생산 중심이 아닌 가공 플러스 유통형 창업을 권장한다. 예를 들어 해남의 한 기업 창업자는 정부 융자로 소형 냉동 트럭을 구입해 직접 수산물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유통비를 절감하고 브랜드 신뢰도를 높였다. 넷째,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고려하라. 귀농귀현은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인 지역 정착이 목표다. 환경 친화형 농법, 로컬 푸드 인증, 에너지 절감 설비 등은 초기 투자비가 다소 높더라도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된다. 현실적 한계와 미래 과제,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위하여 물론 제도에는 한계도 있다. 첫째, 지원금 접근성이 지역마다 다르다. 일부 농촌은 행정 인력이 부족해 신청부터 심사까지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 둘째, 젊은 창업자들은 자금보다 기술 인프라 부족을 더 큰 문제로 꼽는다. 스마트팜이나 친환경 양식 기술을 배우고 싶어도 전문 강사가 부족하거나 실습 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귀농귀여인의 절반 이상이 3년 내에 다시 도시로 떠난다는 통계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준다. 지원금만으로는 정책이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는 단기 자금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공동체 기반 창업 생태계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 판매, 로컬 브랜드 육성, 마을 단위 유통 플랫폼 등이 필요하다. 결국 귀농귀여 창업의 성공 여부는 사랑과 네트워크에 달려있다. 지역사회와의 신뢰 협력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돈보다 사람을 남기는 창업 귀농귀여 창업지원금은 단순히 정부가 주는 돈이 아니다. 그것은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투자다. 성공적인 귀농귀여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마을을 살리는 일이다. 정부의 제도를 잘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그 지원금은 100% 그 가치를 발휘한다. 농업과 어업은 더 이상과 거의 산업이 아니다. 데이터 기술 유통이 결합된 미래 산업이다.